(2004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와 약 160km 떨어진 지점에서 당시 미 해군 제3함대 소속 제11항모전단은 가상의 적기를 두고 방공훈련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최초 미사일 순양함 프린스턴의 레이더에 이상한 비행체가 포착됩니다. 비행체는 고도 8만 피트, 약 24,300m 지점에서 갑자기 등장해 바다를 향해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비행체는 수면에서 약 6,000m 떨어진 공중에서 급정지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를 처음 관찰한 프린스턴 레이더의 책임자는 케빈 데이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비행체는 5개에서 10개로 구성되어 여러 그룹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라고 보기에는 너무 높은 고도이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정지하거나 비행기라고 보기에는 시속 220km의 상당히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등 절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이들은 레이더상의 오류를 포함해 모든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레이더 시스템을 끄고 재정비를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후 재보정을 끝마친 프린스턴의 레이더에는 이전보다도 더욱 선명해진 비행체가 고도 약 1800m, 2400m, 9140m 등 다양한 지점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고도를 자유자재로 이동하던 비행체는 어느 순간 모두 사라지고 더 이상 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14일 오후 12시 30분 방공훈련을 위해 USS 니미츠 항공모함에서 FA-18F 슈퍼호넷 전투기 2대가 이륙하게 됩니다. 전투기에는 데이비드 프레이버 중령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8년 경력을 가진 제41 공격 전투 비행대대 블랙 에이스의 지휘관으로 베테랑 중에서도 인정받는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일상적인 훈련을 진행하던 중 프린스턴의 통제실로부터 당장 훈련을 중단하고 실제 목표물을 확인하라는 긴급 교신을 받게 됩니다. 프린스턴의 레이더에 지난날 포착되었던 미확인 비행체가 또다시 포착된 것입니다. 무전을 받은 프레이버 중령은 곧바로 후임이 탑승한 전투기와 함께 새롭게 배정받은 좌표로 이동하게 됩니다. 프린스턴의 레이더는 고도 8만 피트 약 24,300m에서 야구공만한 작은 물체도 포착할 수 있을 만큼의 고성능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지만 조종사들이 탑승한 전투기 레이더로는 이 비행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면 어쩔 수 없이 조종사들의 두 눈으로만 미확인 비행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자 프린스턴에서는 해당 목표의 비행체와 전투기가 겹치는 지점에 도착했다고 알려옵니다. 프린스턴의 관제실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지한 조종사들은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버 중령은 바다 수면 아래로 비행기가 추락한 것이거나 혹은 잠수함처럼 보이는 물체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곧이어 프레이버 중령 뒷좌석에 탑승한 무기 장교는 다른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십니까? 라는 말과 함께 이들의 눈앞에 처음 보는 형태의 비행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닷속에 있는 의문의 물체와 함께 하늘에 떠있던 비행체, 이들은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하늘의 비행체는 날개와 창문 그리고 동력 장치도 보이지 않는 흰색의 매끈한 모습으로 마치 시중에 판매하는 티텍 사탕과 매우 흡사해 보였습니다. 조종사들은 눈앞에 있던 비행체에 집중하기로 하고 비행체 쪽으로 접근하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프레이버 중령의 말에 따르면 마치 탁구공을 벽에 던진 것과 비슷하게 빠른 속도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체 주변을 선회하던 프레이버 중령은 근거리까지 접근해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가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비행체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이들의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이 비행체는 전투기를 인지하고 있는 듯 다가가면 멀어지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수직으로 상승한 비행체를 따라 상당히 높은 고도까지 상승하며 추격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비행체는 방향을 반대로 바꾸더니 프레이버 중령의 전투기를 포함한 2대의 전투기를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가며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그 광경을 지켜본 조종사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표물을 놓친 조종사들은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약속된 캡 포인트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 순간 프린스턴에서 조종사들에게 놀라운 내용의 교신을 보내옵니다. 프린스턴의 관제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레이더상 그 비행체가 먼저 캡 포인트에 도착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이 비행체를 목격하고 시야에서 놓친 지점에서 가속한 비행체는 약 96km의 거리를 시속 5,900km, 마하 4.8에 해당하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해 캡 포인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비행체는 조종사들의 약속된 지점인 캡 포인트를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후 조종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을 느끼며 니미츠 항공모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프레이버 중령은 우리는 지구상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를 조종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전투기보다도 아득히 뛰어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며 그것은 우주에서 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구의 기원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니미츠호로 돌아온 조종사들은 뒤이어 출격할 조종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알려줍니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다면 마치 농담 같은 이야기를 이들은 진지하게 하고 있었고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격 대기를 하고 있던 전투기의 조종사 체드 언더우드는 자신이 그 비행체를 찾겠다고 이야기하며 출격하게 됩니다. 그가 탑승한 FA 슈퍼호넷 전투기의 왼쪽 날개에는 플리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되어 목표물을 촬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비행체를 촬영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체드 언더우드의 말에 따르면 캡포인트에 접근했을 때 상당한 전파 방해를 받으며 비행체를 겨우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확인되지 않은 출처를 통해 2017년 12월 16일 뉴욕타임스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직접 전투기에 탑승해 촬영했던 체드 언더우드와 최초 비행체를 탐지했던 케빈 데이의 폭로가 있었음에도 당시 대다수의 사람은 이 내용에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영상은 우리들이 한 번쯤 보았던 2020년 4월 27일 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한 세계의 UAP 영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UFO 폭로가 이어지던 2023년 7월 26일 데이비드 그러시의 내부 고발이 있었을 당시 그의 옆에는 이미 퇴역한 데이비드 프레이버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베테랑 조종사들의 증언과 촬영된 영상은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키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보았던 비행체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존재가 현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기술을 이용해 만든 비행체였던 걸까요?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은 언제가 될까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